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서명한 적 없는데 재개발 동의서에 내 이름이 찍혀 있다면, 내 집 주소가 누군가의 서류에 허락도 없이 올라가 있다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오늘 밥 먹고 출근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은곡동에서는 세 개의 균열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균열, 박현수 씨 서랍에서 어젯밤 넣어둔 서류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균열, 요트 위에서 서명한 남자가 이번엔 경비실로 직접 찾아옵니다. 세 번째 균열, 아내가 남편 서류 가방에서 몰랐으면 하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한정수,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남편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균열, 담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옆 단지 사람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동네 비밀이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벨 아이콘까지 눌러주시면 오화 알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3화 기억하시죠? 박현수 씨가 재개발 동의서에서 자기 집 주소를 발견했고, 임선정 씨는 설명회장에서 3년 전 헤어진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찬수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를 빠뜨렸고, 김성열 씨는 제주 요트 위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4화, 그 서명의 무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박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가 보였습니다. 은곡동 공공임대 204동, 자기 동호수. 그런데 자기 서명이 아닌 이름. 현수 씨는 새벽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물을 마시며 창밖 204동을 올려다봤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올려다보는 기분이 이렇게 낯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인숙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또 못 잔 거야? 몇 시야 지금? 괜찮아. 좀 이따 출근해야 해서 당신은 좀 더 자. 밥은 내가 차려줄게. 나중에 먹을게. 괜찮아, 진짜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재개발 동의서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인숙 씨가 얼마나 무너질지 현수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억척스럽고 강한 사람입니다, 인숙 씨가. 그런데 그 강함이 사실은 현수 씨가 기대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도 현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버팀목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현수 씨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수 씨가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수 씨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어제 서랍에 넣어둔 동의서 사본 3장,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민센터 정식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현수 씨가 도착한 건 7시 50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형광등 불을 켜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어딨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퇴근 전에 동의서 사본 3장을 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파일 사이에 끼워서요. 찾기 어렵게. 그런데 파일도 그대로고 다른 서류도 그대로인데 그 3장만 없었습니다. 현수 씨가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파일함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현수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관리는 팀장 오덕구 씨 소관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팀장한테 요청해야 하는데, 팀장이 가져간 거라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현수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9시 정각, 팀장 오덕구 씨가 출근했습니다. 현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20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눈길을 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수 씨, 무슨 일이에요? 일찍 왔네? 어제 제 서랍에 넣어둔 서류가 있었는데요. 재개발 동의서 사본 3장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없어졌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가져가셨습니까? 무슨 서류요? 나는 모르는데 현수 씨 오늘 순찰 일정 있잖아요. 서류는 나중에 찾아보고요. 팀장님, 그 서류가 중요한 서류라서요. 혹시 위에서 요청이 온 게 있었습니까? 위에서 요청이라니 현수 씨 지금 나한테 뭘 묻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모르고 없나 봐요. 응? 팀장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현수 씨가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호수, 날짜, 접수번호. 어제 눈으로 읽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류는 없어졌지만 기억은 없앨 수 없으니까요. 현수 씨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뭔가를 먹어야 오후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주민센터 바로 옆 작은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박현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경제일보 강하은입니다. 은곡동 재개발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한테요? 저는 그냥 주민센터 직원인데요. 언론 인터뷰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요청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나눠보고 싶어서요. 오늘 아침에 서랍에서 뭔가 없어지지 않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앉으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요. 현수 씨가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강하은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 이 동네 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개발 비리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걸 발견했어요. 은곡이동 재개발 동의율 67%. 이 숫자 들어보셨죠? 네, 75%가 넘어야 한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 67%가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204동 주민들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어요. 동의서에 서명했냐고 한 명도 없었어요. 서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만 아닌 거네요. 박 선생님, 집 주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204동 전체가 누군가 임의로 서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같은 서류를 갖고 있어요. 강하은 씨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현수 씨가 봤습니다. 동의서 목록, 날짜별로 정리된 접수 내역. 그 안에 현수 씨 동호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동호수들, 전부 204동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민센터 안에 협조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박 선생님,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부장검사 김성열, 은곡동 고급 아파트 2201호. 현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2201호. 현수 씨가 사는 204동에서 길 하나 건너면 보이는 그 아파트. 그 22층. 현수 씨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한 번씩 올려다보던 그 건물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검사요? 부장검사가 왜 재개발 동의서에 개입을 합니까? 돈이 되니까요. 은곡이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예상 수익이 수천억이에요. 그 수익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 미리 판을 짜놓은 거예요. 한정수는 현장 브로커고요. 구산투자옥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불법 서명 수집, 주민 회유, 동의율 조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김성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같은 아파트 최준혁 씨. 대기업 임원이에요. 두 사람이 투자자로 들어가 있고 국토부 의원 한 명이 심의 일정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수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주민센터가 보였습니다. 팀장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팀장이 자기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마 전화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현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보요. 익명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신 서류 내용, 날짜, 동호수, 접수번호, 그리고 주민센터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류가 처리됐는지. 그것만 있어도 기사를 낼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시작돼요. 서명 위조는 형사사건이에요. 그리고
동의율이 무효가 되면 재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가족은 절대로 기사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내도 아이도. 약속해요.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한 번,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시각 부장검사 김성열 씨는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앞에 외제 고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누군 다 내렸습니다. 예약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 룸을 빌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기록에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최준혁 씨, 대기업 임원, 같은 고급 아파트 20층에 사는 이웃. 겉으로는 그냥 같은 건물 주민이지만 실제로는 이 재개발건에서 성열 씨와 함께 수익을 나눠 가질 공동 투자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강 의원 쪽은 문제 없지. 심의 일정 얘기. 확약받았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어. 빠르면 1분기. 그래야지. 늦어지면 우리 쪽 자금 묶이는 거잖아. 그나저나 204동이 문제야. 거기 주민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 하나 있더라고. 박현수라고. 주민센터 직원. 재개발 서류를 자꾸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있어. 알고 있어. 처리하고 있어. 처리? 어떻게? 그 친구가 접근할 수 있는 서류들 이미 다 정리했어. 팀장 통해서. 어젯밤에. 그리고 경비 쪽도 박현수 동향 체크하도록 해뒀어. 역시 검사 출신은 달라. 손 쓰는 게 빠르고 조용해. 그럼 우리 쪽 수익 배분은 기존 합의대로 가는 거지? 당연하지. 단 조건 하나. 이 대화는 없었던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온 건데. 두 사람이 건배를 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개인 룸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은곡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박현수 씨가 지금 기자와 마주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한정수 씨를 이해하려면 3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선정 씨와 법원에서 이혼하던 날, 선정 씨가 초롱이 손을 잡고 문을 닫고 나간 날, 한정수 씨에게 남은 건 빚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 부동산 컨설턴트, 사실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동네 복덕방 수준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손해보지 않겠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걷더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를 이해하려면 3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5년 전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한정수 씨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작은 사무실 하나. 임선정 씨와 결혼해서 초롱이가 태어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월세, 대출, 초롱이 분유값, 어린이집비, 중개 수수료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정수 씨가 선을 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작은 거였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세입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세입자한테는 집 상태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 양쪽 다 거짓말이었지만 누군가 먼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넘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실소유주가 아닌 건물을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속여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거였습니다. 한 건에 수천만 원, 5건이면 수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처음 전세를 구한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수 씨는 잡혔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특수부 검사 김성열이었습니다. 12명입니다. 피해자가. 전 재산 날린 사람도 있어요. 실형 피할 생각 없습니다. 한정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교도소, 전과, 초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요.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애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김성열 검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수 씨를 다시 봤습니다. 12명 전원 합의 받아와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요. 한정수 씨가 굳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시간 좀 벌어줄게요. 그 대신 성열 씨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탁하는 일 하나 들어줘요. 네 검사님 말씀대로 꼭 해결하겠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6개월 동안 피해자 12명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장을 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선정 씨한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2명 전원 합의, 성렬 씨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행유예, 구속 면제, 전과는 남았지만 교도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렬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어느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온 한정수 씨는 초저하게 일식집 앞에서 김성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식집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김성렬 씨가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한정수 씨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두 사람은 일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수 씨, 이젠 내 사람이에요. 혹시 구산투자 옥션 아세요? 아, 네. 부동산 경매 쪽 회사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취직해요. 내가 얘기해뒀으니까. 김경태 상무를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더러웠습니다. 재개발 동의율 조작, 주민 회유, 서명 위조, 합법과 불법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검사가 알고 있는 폭력배를 이용해 악행짓도 하기 시작하는 일도 비일비재였습니다. 점점 한정수 씨는 김 검사가 시키는 일 해결사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안 내키어도 그래도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정수 씨는 구산투자옥션 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차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씨는 떠났습니다. 초롱이를 데리고요. 선정 씨가 알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해자 12명을, 그리고 지금 하는 일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선정 씨가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야. 그게 더 나빠. 한정수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오늘 한정수 씨 책상 서랍 안에 초롱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그 사진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정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살잖아.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결국 가장 나쁜 짓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한정수 씨는 구산투자옥션 부장이 됐습니다. 야, 204동 미동의 세대 목록 다시 뽑아봐. 아, 부장님, 그거 이미 3번이나. 다시 뽑으라고. 이번엔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날짜도 분산시키고 한 달에 몰리면 티 나잖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접수한 것처럼 보이게. 부장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려면 먼저 누가 알아야 하잖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내 일이야. 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김찬수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젯밤 보고를 빠뜨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장님 전화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는지.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경비실 앞에 검은 고급 승용차가 섰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찬수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야근했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야간 교대 대기 중입니다. 고생이 많아요. 15년이죠?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실수 없었다고 소장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부탁한 거잖아요. 어제 보고가 없던데요? 죄송합니다. 업무가 좀 몰려서 오늘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찬수 씨, 박현수 씨, 요즘 어때요?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행동이 달라졌다든지. 찬수 씨 눈앞에 어제 저녁 7층에 켜지던 불빛이 스쳤습니다. 어깨가 처진 채 골목을 걸어오던 현수 씨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인숙 씨, 아들 리우, 14년을 기다려서 들어온 집.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평소랑 같았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찬수 씨 믿어요. 성렬 씨가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찬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누군가를 지킨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든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성렬 씨와 경태 씨가
부부 여행 장소 제주 5성급 호텔 아침. 김경태 씨는 성열 씨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주 바다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요트 위에서 봤던 그 바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파랗고 고요했습니다. 경태 씨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성열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습니다. 성열 씨 서류 가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는데 잠금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닫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안에 있는 서류 한 장이 보였습니다. 구산 투자 옥션, 한정수, 계약서. 구산 투자 옥션, 한정수 부장이 왜 계약서에 있지? 경태 씨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핸드폰으로 받은 카톡이 떠올랐습니다. 발신인 구산 투자 옥션 팀장. 한정수 부장 오늘 설명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경태 씨는 이미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성열 씨 서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날짜가 3개월 전이네. 3개월 전 성열 씨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경태 씨가 혼자 아톰이랑 아자 데리고 동물병원 다녀왔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성열 씨한테 전화했더니 회의 중이라 못 받는다고 문자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열 씨는 구산 투자 옥션 한정수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서류. 은고기동 재개발 수익 배분 내역서, 성열 씨 지분, 최준혁 지분, 그리고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경태 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태 씨 회사 구산 투자 옥션 상무. 그 직함 아래 경태 씨 이름이 경태 씨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태 씨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경태 씨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톰이 경태 씨 발등을 핥았습니다. 경태 씨는 서류를 다시 집었습니다. 정확히 원래 각도 그대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잠금을 채웠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성열 씨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은요? 아톰아, 엄마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 너는 알아? 아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태 씨 품 안에서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은곡동에는 3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빛, 204동 7층. 박현수 씨는 강하은 기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날짜, 동호수, 접수번호, 기억나는 것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없어졌지만 기억은 없앨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불빛, 분식집 2층. 임선정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초롱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초롱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선정 씨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숨소리를 지켜야 한다. 한정수 뒤에 누가 있든 이 아이가 있는 한 여기서 쫓겨날 수 없다. 세 번째 불빛, 고급 아파트 2201호. 김경태 씨는 성열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성열 씨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얼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 자리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모지 하나, 발신인 없음. 동의서 원본은 구산 투자 옥션에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내부에 협조자가 있습니다.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료 덕환 씨가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한 번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덕환 씨, 당신이었어? 재개발은 숫자로 시작됩니다. 동의율 75%.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 이름을 빌렸고 주소를 빌렸고 서명을 빌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제 그 빌린 것들이 하나씩 들켜나기 시작합니다. 5화에서는 박현수 씨가 강하은 기자와 함께 원본 서류를 찾으러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먼저 움직입니다. 임선정 씨가 한정수 사무실 앞에 직접 섭니다. 한정수 뒤에 누가 있는지 얼굴을 확인하러요. 그리고 김성열 씨와 경태 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성열 씨에게 묻습니다. 성열 씨, 혹시 한정수 부장과 요즘 연락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서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이름이, 내 주소가 허락도 없이 서류에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비밀이야.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의 힘입니다. 벨 아이콘까지 눌러주시면 오화 알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나요.